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오늘로 개국 29주년을 맞았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을 해온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은 이제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서 미국 그리고 전 세계 한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지사 소환 선거에서 뉴섬 주지사가 약 64%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지사직 수행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공화당의 레리 엘더 후보는 내년 주지사 선거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도 뉴섬 지사의 소환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한편 어제 선거의 투표율은 41.6%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가 술집과 와이너리, 나이트클럽 고객들의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전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66만 4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거센 확산으로 사망자는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영주권 신청자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연방국무부가 오늘 발표한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 승인 일자가 전 순위에서 동결됐습니다. 민주당이 공화당이 장악한 지역의 투표권 제한 움직임에 대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국 50개 주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투표 절차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표준화하는 선거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관련국들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 북한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가 엇갈린 가운데 에너지 관련주가 크게 오르면서 상승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은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밤 최저 57도가량 되겠고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에 낮 최고 기온 75도가량으로 덥지 않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 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9월 15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9지구 연방 하원의원 영킴입니다. 라디오 서울의 29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한인 사회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와 뉴스를 제공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날까지 라디오 서울이 중요한 한인 방송사로 성장한 것을 정말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라디오 서울이 올바른 뉴스를 전하면서 한인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주시고 더욱더 번창하는 방송국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주 제48지구 연방하원 모연 미셸 박스질입니다. 라디오 서울의 개국 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인 동포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담당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는 동포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라디오 서울이 되어주길 바라며 애청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박경재입니다. 라디오 서울 개국 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디오 서울은 1992년 9월 15일 개국한 이래 줄곧 우리 동포 사회를 대변해 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동포들이 라디오 서울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새로운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라디오 서울이 그간 우리 동포 사회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동포 사회와 함께 나날이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오늘로 개국 29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미주 한인 사회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면서 커뮤니티 속에서 함께 성장을 해온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은 이제 모바일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실시간 동안 시청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날까지 라디오 서울이 중요한 한인 방송사로 성장한 것을 정말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인 동포의 든든한 오늘날까지 라디오 서울 네,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리콜 선거가 어제 진행된 가운데 뉴섬 주지사가 계속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리콜 선거 투표가 70%가량 집계된 상황에서 리콜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은 63.92%로 찬성하는 유권자들인 36.08%에 비해 압도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젯밤 선거 결과가 나온 후 게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뉴섬 주지사는 이번 리콜 선거는 백신 접종을 통한 팬데믹 극복과 경제 회복 그리고 인종 정의를 통해 승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그의 주지사직을 대행할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공화당의 레리 엘더는 이번 리콜 선거에서 46.93%의 득표율로 예상대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엘더 후보는 선거가 종료되고 2시간 후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이번 리콜 선거의 패배를 받아들이고 내년에 진행될 주지사 선거에 다시 도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어제 리콜 선거 투표율은 생각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5분 현재 집계된 전체 투표율은 41.6%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주지사 선거 때 투표율인 64.5%보다는 낮지만 2014년 선거 투표율인 42.2%는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A 카운티의 투표율은 40.2%, 오렌지 카운티는 49%, 그리고 샌디에고 카운티는 44.5%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남가주지의 유권자들도 뉴섬 주지사 소환에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70.8%의 유권자가 주지사 소환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선 과반이 조금 넘은 52.6%,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선 52%의 유권자들이 주지사 소환을 반대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와 샌디에고 카운티에서도 52.4%와 58.6%의 유권자들이 뉴섬 지사의 소환을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주지사 소환 반대가 가장 높았던 카운티는 샌프란시스코로 86.7%가 뉴섬 지사 소환에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58개 카운티 가운데 주지사 소환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과반을 넘은 곳은 26개 카운티로 집계됐습니다. 뉴섬 지사의 리콜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뉴섬 지사 승리 요인에 있어서 팬데믹 대응과 함께 한인 표심이 한 몫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의 리콜 시도가 압도적으로 부결되면서 이번 선거에서 뉴섬 주지사의 대승리를 거둔 요인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뉴섬 주지사의 팬데믹 대응은 아이러니하게도 리콜 선거의 배경과 승리 요인으로 모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팬데믹 기간 동안 가주의 철저한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보수 성향 주민들의 불만을 샀고 비즈니스 업소들의 개방과 봉쇄가 반복되면서 주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지친 민심 등이 리콜 선거의 배경이 됐으나
백신 접종 노력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철저한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델타 변이가 퍼지는 상황 속에서도 가주는 타주에 비해 감염 사례와 입원 환자 수가 현저히 낮아 결과적으로 가주의 팬데믹 대응이 성공적이었다는 결론을 주민들이 내린 것입니다. 리콜 선거에서 주지사의 압도적인 승리는 앞으로도 가주에서 강화된 코로나 방역 정책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상케 합니다. 스티브 강 한인 민주당 협회장입니다. 이번 리콜을 통해서 아마 게빈 뉴섬 주지사도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이번 소환 선거를 틈타 주지사직을 노린 공화당의 레리 엘더 후보가 최근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임에도 주지사로 당선되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겠다는 공약을 하면서 가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킨 것도 이번 선거에서 뉴섬 주지사가 승리하게 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레리 엘더 후보가 그래도 결과만 분석했을 때는 확실히 공화당 외에는 크게 서포트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중도적인 후보를 내세워서 내년에 중간 선거에 나오지 않을까. 중도 정책이 민주당 또는 중도 성향의 무소속 유권자들에게 많은 어필을 받아서 이번 리콜 선거에서 한인들을 비롯한 아시안 유권자들이 캐스팅 보트로 작용했다는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LA의 한인 커뮤니티 등 아시안 커뮤니티 표심에 호소하는 선거 캠페인을 펼쳤고 결과적으로 많은 한인들이 소환 선거에 큰 관심을 갖고 투표소로 향한 점은 한인과 아시안의 정치력 신장이라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유권자들이 라티노 유권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아시안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가 추후에 있는 선거에서도 스윙 보트 또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전망이 높아서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환 선거를 통해 뉴섬 주지사가 노숙자 문제, 늘어나는 범죄율, 대형 산불에 대한 대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터져나와 뉴섬 주지사는 앞으로 내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노숙자 문제와 산불 대처 이슈에 보다 중점을 두고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오늘로 개국 29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30여 년의 세월 동안 미주 한인사회의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면서 커뮤니티 속에서 함께 성장해온 라디오 서울은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미국과 전 세계에서 실시간 시청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날까지 라디오 서울이 중요한 한인 방송사로 성장한 것을 정말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인 동포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담당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각종 정부 베네핏을 집중적으로 전해주신 덕분에 우리 동포들이 어려울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이 그간 우리 동포 사회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에도 라디오 서울 방송 덕분에 한인 커뮤니티는 더 큰 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인 사회에 90점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와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모든 이로부터 사랑받는 언론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은 1992년 AM 1300 라디오 한국으로 방송을 시작한 후 다음에 미주 한국방송 K12를 인수해 93.5 FM 서울시대를 거쳐 1996년 AM 1650 라디오 서울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민자들을 위한 정보와 고국의 향수에 목말랐던 한인들에게 신속한 뉴스와 생생한 생활 정보로 방송에 맡겨진 사명을 다하면서 이민 생활의 길잡이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미주 한인 사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시간 신속한 정보 제공과 한인 커뮤니티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이벤트 등을 통해 한인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라디오 서울은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미주는 물론 전 세계에서 24시간 실시간 청취할 수 있어 이곳 남가주는 물론이고 미주 전역과 고국인 한국에서도 청취자 반응과 문의가 답지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애청자인 LA의 피터 정 씨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같은 게 생겨서 진짜 라스베가스 가는 내내 방송 어떤 상태 끊김이 없이 그냥 멀리서도 수신이 가능하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고요.
서울에 갔을 때라든지 또 서울에 있는 지인들도 이쪽 미국에 있는 비즈니스 일어나는 소식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늘 애쓰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LA의 엔젤라 김 씨입니다. 진짜 저는 라디오 서울 없으면 못 살아요. 하루 종일 라디오 서울만 들어요. 특히 팬데믹 때 막 정보가 어두웠었는데 너무 정보를 이렇게 신속하게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명확하게 잘 전달해 주셔가지고 살아가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요. 너무 감사해요. 저희 라디오 서울은 개국 29주년을 맞아 애청자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개국 축하 메시지 혹은 라디오 서울 앱이나 로고, 웹사이트 등 라디오 서울 이미지와 함께 본인의 인증샷을 찍어 오는 20일까지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보내주시면 21일 추석에 29명을 추첨해 1등에게는 홈쇼핑 월드가 제공하는 캐시 $1000 그리고 당첨자 모두에게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호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에서 공동으로 마련해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카운티가 술집과 와이너리, 나이트클럽에 출입하는 고객들에게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또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야외 이벤트에서 백신 접종 증명 또는 코로나 음성 판정 증명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술집과 와이너리, 브루어리, 나이트클럽의 실내 매장에 출입하는 고객들에게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오는 금요일경에 발령할 예정으로 행정명령은 고객과 종업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10월 7일까지 최소 한 차례 이상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사실을, 그리고 11월 4일까지는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야외 이벤트 참가자들은 10월 7일부터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증명을 제시하거나 행사 참가일 72시간 전에 코로나 테스트에서 음성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가주는 이미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실내 이벤트에서는 같은 지침을 시행 중인데 LA 카운티 정부는 이를 실외 이벤트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카운티 내 식당의 경우 실내 매장에 출입하는 고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지는 않더라도 업소 측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시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시 자체 보건국이 따로 있는 페사디나와 롱비치시를 제외한 LA 카운티 전역에 시행됩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시는 시 정부 차원에서 오는 10월 11일부터 18세 이상 고객들이 식당과 술집, 클럽, 극장, 피트니스 센터, 미장원, 이발소, 네일살롱, 태닝살롱에 출입할 때 백신 접종 완료 증명을 의무화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이번 조처는 가주에서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한 확산세가 최근 다소 주춤해졌다고는 해도 가을과 겨울철로 접어들어 추워지면서 실내 모임이 늘어나고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서 가족과 친지 간의 만남과 여행이 늘어나면서 바이러스 감염자가 또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한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율이 감소하면서 연방정부가 지정한 고위험군에서 벗어났습니다. CDC에 따르면 지난 7일간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 명당 87.5명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오늘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1,930명이며 37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확진율은 1.6%로 지난주에 3.3%와 비교해서 1.7%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감소세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오늘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는 368명으로
어제보다 4명이 줄었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10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보고된 신규 확진자는 352명이며 사망 케이스는 10건이 보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이달 사망자로 집계되면서 9월 사망자 수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인 500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오늘 하루 전 기준으로 존스 홉킨스 대학이 집계한 전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66만 3,913명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의 거센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기준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를 2주 전보다 40% 증가한 1,888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제약업체인 파이자는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능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하된다며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파이자는 FDA에 제출한 문건에서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근거로 2회차 접종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16세 이상에게 3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파이자는 자체 임상시험 결과 백신 효능이 2차 접종 후 2달마다 약 6%씩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찍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사이에서 돌파 감염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쏜 탄도미사일 발사가 철도기동대 미사일연대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철도기동미사일연대가 어제 새벽 중부 산악지대로 이동해 800km 경계의 표적 지역을 타격할 임무를 받고 훈련에 참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철도기동미사일연대가 동해상 800km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전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훈련에 불참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국은 규탄의 뜻을 밝히면서도 여전히 북한에 대해 외교적 접근을 한다는 정책 방향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북한의 주변국,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에게 위협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사흘 전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땐 인도태평양 사령부 성명으로 입장을 가름했지만 북한이 유엔 결의 위반으로 수위를 높인 만큼 이번에는 별도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외교적 접근법이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are in the midst of this committed to a diplomatic approach to the DPRK, and we call on the DPRK to engage in a meaningful and substantive dialogue with us. 백악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즉각적 위협은 되지 않을 거라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입장을 반복하며 비난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불법이라고 지칭하면서 향후 불안정을 가져올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is event does not pose an immediate threat to U.S. personnel or territory or to our allies. The missile launch highlights the destabilizing impact of the DPRK's illicit weapons program. 유엔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도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oncerned by the latest developments that we've seen, as we've said before, diplomatic engagement remains the only pathway to sustainable peace and complet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유엔 안보리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북한이 다시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면 정상회담 제안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거절했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하면서 미중 정상 간 접촉에 대해 중국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퇴짜를 놓았다는 보도가 정확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두 정상이 당시 통화에서 정확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접촉과 관련해 다음 단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중국 지도부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3자 안보 파트너십 출범에 합의하고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영국, 호주와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커스는 호주와 영국, 미국의 국가명을 딴 이름입니다. 이 당국자는 영국과 호주가 미국의 가장 오래된 동맹이라면서 이 파트너십은 인도 태평양에서 3국의 능력을 강화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고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과 외교정책의 고위 관료 간 회의와 관여는 물론이고 사이버, 인공지능, 그리고 수중 능력 분야의 협력 촉진, 정보기술 공유의 심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안녕하십니까.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강일환입니다. 1992년에 첫 방송을 시작하여 한결같이 LA 한인동포들의 곁을 지켜온 라디오 서울의 개국 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디오 서울은 지난 29년간 LA 동포 사회의 뉴스와 오락 및 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보 전달과 여러 가지 즐거움을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LA 한인동포 사회의 눈가기가 되어 언제나 사실만을 전하고 청취자와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모든 이로부터 사랑받는 언론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 박형만입니다. 미주 한인들과 기쁨과 아픔을 함께해온 라디오 서울 개국 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미주 동포 사이에 눈과 귀가 되는 든든한 언론으로 한인 사이에 구심점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의 무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LA 평화통일자문회의 협의회장 이승우입니다. 이번 라디오 서울의 개국 2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예전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한인 사회에 여러 유익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시고 한인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한 비판을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군이 대표적인 전략 무기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잠수함 발사에 세계 7번째로 성공을 했습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 중량을 실은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도 성공을 해서 군의 억제 능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서 발사됐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악기상 속에서도 남쪽 해상으로 날아가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실제 잠수함 발사 시험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SLBM은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 무기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이 운용 중입니다. 북한은 신형 SLBM을 공개하기는 했지만 직접 잠수함 시험 발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항공기 분리 시험도 성공했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그동안 외국에서 수입해오던 미사일을 대체하고 더 우수한 스텔스 성능과 긴 사거리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탄도 중량을 획기적으로 늘린 고위력 탄도 미사일도 올해 중반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최대 3톤에 이르는 지대지탄으로 콘크리트 건물과 지하 갱도를 타격해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하 1에서 5 사이의 속도인 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지난 연말 개발이 완료돼 음속 수배의 속도로 타격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 발사체용 고체 추진기관 연소 시험도 올해 7월 성공했습니다.
우주발사체용 고체 추진 기관은 오는 2024년까지 완성되며 이 기술이 민간에 이전될 경우에는 국내 우주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도발 억지 발언에 대해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매우 유감이라며 남북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동식 발사대가 아닌 기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고 최근 미사일 발사는 도발이 아닌 자위적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문 대통령이 SLBM 첫 시험 발사를 참관하며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에 충분하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대통령까지 나서 상대방을 헐뜯는 데 가세하면 맞대응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남북관계는 여지없이 완전 파괴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담화는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나온 지 약 4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김 부부장은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당대회 결정 이후 무기체계 개발 계획 수행을 위한 정상적, 자위적 행동이며 도발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장면을 오늘 오전 사진으로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 차량이 아닌 열차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발사는 제8차 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조직된 철도기동대 미사일연대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천 당 비서가 지도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평남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낮 12시 34분과 39분, 5분 간격으로 북한이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16일 광주에서 열리는 제9차 TV토론회에 참석을 합니다. 대선 주자들은 이번 경선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호남 경선을 앞두고 지역정책 공약을 소개하고 상호 검증 공방을 펼칠 전망입니다. 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TV토론회에 앞서서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방문한 뒤에 광주에서 호남 지역 시민들을 향해 특별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광주 시민께 드리는 글을 발표한 뒤에 광주 현장 캠프 의원단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2차 경선에 진출한 국민의힘 예비후보 8명이 처음으로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국민의힘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후보 등 예비후보 8명은 한국시간 오늘 오후 4시 50분 TV조선에서 열리는 첫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후보들은 오늘 토론회를 포함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2차 컷오프 전까지 6차례 토론회를 거치게 됩니다. 2차 컷오프에서는 국민 여론조사 70%, 당원 투표 30% 방식으로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압축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는 11월 5일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두 번째 TV 토론으로 맞붙습니다. 민심 청취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 양당 대표는 최근 정치권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격돌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역시 쟁점입니다. 양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끝장 토론을 계획했지만 언론중재법 상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인해서 이준석 대표가 출연을 취소해 토론이 무산됐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도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관련 고소사건을 수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KBS가 전합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고 최근 미사일 발사는 도발이 아닌 자위적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문 대통령이 SLBM 첫 시험 발사를 참관하며 북한의
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 그리고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도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서 관련 고소사건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팀이 꾸려진 곳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입니다. 지난 1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 등을 대검에 고소한 사건을 수사합니다. 공수처 수사와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도 수사에 나서는 겁니다. 중복 수사 우려를 의식한 듯 중앙지검 측은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혐의는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검찰이 맡은 고소사건은 여기에 형법상 선거방해 혐의가 추가돼 있습니다. 다만 이 혐의들 가운데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는 선거 관련 범죄로 제한됩니다. 관계자 범위는 공수처보다 넓습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만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지만 고소사건엔 이들 외에 윤 전 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한동훈 검사장, 최 대표에 대한 고발장 초안을 전달했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이 피고발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에 참여한 대검 연구관들을 수사팀에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진상규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불법 사찰을 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는 우 전 수석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오늘 엽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최서원 씨 등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진상을 은폐해 직무를 유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 사찰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해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으로 대폭 감형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가 엇갈린 가운데 에너지 관련주가 크게 오르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어제보다 236.82포인트가 오른 34,814.3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37.67포인트가 상승한 4,480.70, 나스닥 지수는 123.77포인트가 오른 15,161.5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자동차 회사 포드, 인공지능 AI 회사 아르고와 손을 잡고 자율주행 배송 실험에 나섭니다. 월마트는 오늘 플로리다, 마이애미, 텍사스주 오스틴, 워싱턴 DC 등 3개 도시에서 이러한 자율주행차 배송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아르고의 AI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한 포드 이스케이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이번 시범 서비스에 투입됩니다. 3개 도시 중 서비스가 가능한 특정 지역에 사는 월마트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식료품 등을 주문하면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주문한 물품을 집으로 실어 나르겠다는 계획입니다. 탐 워드 월마트 최종 단계 배송 수석 부사장은 이번 협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속도와 편리함으로 고객들이 집으로 제품을 배송한다는 우리의 임무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공우주국 나사가 달에 정기적으로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지속가능한 달 착륙선을 개발하기 위해서 5개 우주 항공 방산 분야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사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을 비롯해서 다이내틱스와 로키드 마틴, 놀스럽 그러먼, 그리고 달 착륙선 설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정기적으로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낸다는 목표 아래 지속 가능한 달 착륙선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5개 회사와 맺은 총 계약 규모는 1억 4,600만 달러입니다. 나사는 혁신적인 기업들과 제휴를 해서 강력한 달 탐사 경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종합합니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가 오늘도 열렸습니다. 도르트문스가 베시타스에 2대1로 승리를 했고 셰리프 티라폴스폴은 샥타 도네츠크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이적 후 첫 챔피언스리그에 출전을 한 파리 생제르맹은 브리헤아의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FC 포르투는 득점 없이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44분에 나온 호드리고의 결승골로 인터밀란에 1대0으로 승리했고 리버풀은 AC 밀란에 3대2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RB 라이프치히에 6대3으로 승리했고 아약스는 스포팅스와의 경기에서 5골을 몰아치며 5대1로 대승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소식입니다. 마이너리그로 내려간 양현종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로부터 방출되기 조처됐습니다. 텍사스 구단은 부상에서 회복한 외야수 윌리 카룬을 40인 로스에 포함하기 위해서 양현종을 지명 할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0인 로스에서 제외된 양현종은 일주일 이내에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가 되거나 방출 또는 마이너리그로 완전히 내려가야 합니다. 경기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토론토는 로비레이가 7이닝 1실점 3진 13개를 뽑아내는 호투에 힘입어서 탐파베이를 6대3으로 꺾고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탐파베이 최지만 선수는 오늘 결장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미러키에 4대1로 승리를 했고 마이애미는 워싱턴을 8대6으로 꺾었습니다. 보스턴은 연장 10회 접전 끝에 시애틀에 9대4로 승리를 했습니다. 피츠버그와 신시내타의 경기, 피츠버그가 5회 말 현재 4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피츠버그의 박효준 선수는 오늘 8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장해서 볼넷 하나를 골랐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시카고와 필라델피아는 5회 말 현재 필라델피아가 3대2, 뉴욕 양키스와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경기는 뉴욕 양키스가 6회 말 현재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9월 15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57도가량 되겠고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거나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5도가량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갑니다. 밤 최저 기온은 57도로 예상되고 이렇게 70도대 초중반의 낮 기온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84도, 밤 최저 54도가량 되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내일 낮 최고 76도, 밤 최저 44도 되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오후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은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고 있고 밤 최저 75도,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86도, 밤 최저 76도에 머물겠습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태풍이 북상을 하고 있지만 오늘도 서울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후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밖에 수도권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서울은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 하셨습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볼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